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라이브 방송이 진행되는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조금 전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안철수 후보는 사실상 사퇴를 하게 되는 셈이 됐습니다. 공동 유세도 두 사람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토론회가 끝나고 늦은 밤에서 새벽까지 이 단일화 담판에 두 후보가 동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이번 단일화 선언은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발표된 만큼 이번 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번 단일화 합의의 막전 막후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저희 돌직구쇼에서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취재했습니다.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제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사전 투표를 하루 앞두고 조금 전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단일화에 합의를 했다라는 기자회견 단일화 선언이었습니다.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하루 전까지만 하더라도 안철수 후보는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레이저를 발사했는데 갑자기 단일화 합의에 성공했던 막천 막후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난타전. 어제 마지막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TV 토론이었던 만큼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그 어느 때보다 난타전이 더 치열했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끝까지 난타전. 이 대장동을 두고 진짜 몸통은 윤석열이다. 거짓말 다리는 이재명이다 라고 맞섰습니다. 특히 여보세요, 동의하십니까? 두 후보 간의 말 끊고 이 단어들이 상당히 오고 갔었던 격전의 토론 장면도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장면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이겁니다. 블랙아웃. 한겨레신문 오면이 쓰고 있는 이 블랙아웃, 어떤 기사일까요? 바로 공개하죠. 마지막 여론조사도 초박빙이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여론조사는 공표 금지 기간입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돌입하고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잠시 후에 마지막 여론조사를 오늘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총망라했습니다. 총망라한 결과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도 살펴보시죠. 세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이겁니다. 오판. 한국일보 이면에서 싣고 있는 기사, 매우 흥미로운 기사입니다. 오판. 바이든이 푸틴은 틀렸다. 자유세계가 침공에 책임을 물을 것이다. 푸틴의 오판 관련된 바이든의 경고. 취임 첫 국정연설에서 초반 10여 분 우크라이나 사태를 성토했습니다. 푸틴 오판하지 말라라는 사실상의 경고인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푸틴의 예상 밖으로 전쟁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결속, 전 세계의 푸틴에 대한 비판이 모두 다 푸틴의 예상 밖이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전쟁 끝내 푸틴 뜻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도 살펴보시죠.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바로 혼란. 조선일보 12면이 쓰고 있는 혼란. 이거 어떤 혼란일까요? 살펴보시죠. 가족 중 확진자가 있어도 등교한다? 첫날부터 대혼란이었습니다. 특히 정부가 방역 기준, 확진자, 동거자, 가족에 대한 기준을 바꾸면서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가족 확진 땐 13일까지는 등교 불가, 동거인 확진 문능 문항 2개가 삭제되자 그냥 학교 가도 되냐라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방역 팩스를 해제한 날 22만 명이 넘었는데 오늘은 또 몇만 명의 확진자가 나올지 걱정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는 갑자기 어떻게 단일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 막전 막후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 오늘 저희 김진애 돌직구쇼에서 상세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죠. 강력계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님, 국민의힘 선대본 박정하 공보실장님 나오셨습니다. 부산의 민주당 재선 의원 전재수 의원, 그리고 검찰 출신의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윤석열과 안철수, 안철수와 윤석열 이 두 후보의 이 극적인 단일화 협상은 심야에 강남의 모처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이 심야 강남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부터 첫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심야의 강남에서 답한 안철수, 윤 단일화. 중의적인 제목이죠. 사실상의 안철수 후보의 사퇴, 그리고 윤석열 후보로의 단일화 선언. 조금 전에 국회에서 두 후보가 직접 기자회견을 가졌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그렇다면 심야에서 강남 담판은 과연 무엇일지에 대한 그 심야 강남 담판의 정체도 차차 밝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철수,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한 이후에 조금 전에 있었던 따끈따끈한 단일화 선언문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 안철수, 윤석열 두 사람은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원팀입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은 메워주면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고 상호 보완적으로 유능하고 준비된 행정부를 통해 반드시 성공한 정권을 만들어내겠습니다. 함께 만들고자 하는 정부는 미래지향적이며 개혁적인 국민 통합 정부입니다. 지난 4년 반 동안 내로남불, 거짓과 위선, 불공정 등으로 비정상으로 점철된 모든 국정 운영을 정상화시킬 것입니다. 자, 뉴스 속보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오늘 전격 단일화에 합의를 했습니다. 조금 전 두 후보의 단일화 선언, 기자회견도 들어보셨습니다. 국민 통합 정부를 이루겠다라고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가 합의를 했고요. 함께 정권을 교체하고 정권을 인수하고 정권을 준비하고 정부를 구성해서 정권 교체의 힘으로 정치 교체를 이루겠다라고 두 후보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선이 끝난 직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이 두 당이 전격적으로 합당을 추진하겠다라고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조금 전 선언을 했습니다.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두 후보가 전격 단일화에 합의를 함으로써 이번 대선에서 또 하나의 변수가 생긴 셈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불과 하루 전까지 안철수 후보는 완주 의지를 수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단일화는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라는 공개적인 발언도 있었는데 후보들이 직접 만나서 그간의 우려와 그간의 적은 가능성에 대한 의견들을 탈피한 채 단일화를 이뤄낸 겁니다. 과연 이게 이번 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저희 김진애 돌직구쇼에서 당사자들 모셔두고 각 당의 관계자들 모셔두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 기자선언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는 대목도 있었습니다. 일단 또 다른 단일화 선언의 일부분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 통합 정부의 성공을 위해 두 사람은 국민 앞에서 겸허하게 약속합니다. 저 안철수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저 윤석열은 안철수 후보의 뜻을 받아 반드시 승리하여 함께 성공적인 국민 통합 정부를 반드시 만들고 성공시키겠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두 당은 선거 후 즉시 합당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늦어서 죄송합니다.
늦은 만큼 쉬지 않고 끝까지 확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조금 전 단일화 선언, 국회에서 있었던 선언 보셨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국민 여러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수초간 뜸을 들였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다 늦어서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하는 모습도 꽤 흥미로운 대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 단일화가 이루어졌는지 국민의힘 선대본의 공보실장님 함께 이야기 좀 묻겠습니다. 왜 저한테는 얘기 안 해주셨어요?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깜짝 놀랐는데 제가 하루 전까지 분명히 양당 대선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분명히 재차 여쭸는데 후보들도 예측 못했던 상황이었습니까? 어제 TV 토론 준비하면서까지도요? 그죠. 뭐 굉장히 극소수만 알았었고요. 뭐 진행이 막 긴박하게 진행이 돼서 어제 토론회가 있었고 토론회 끝나고 저도 이 관련한 그 정리가 됐다, 합의했다라는 전화를 받고 끊으니까 한 4시 15분경 새벽.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일들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분기점은 27일 날 그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의 협상 일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유세 현장으로 가는 그런 날이었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었던 양당의 소위 말하는 이제 대리인들 장제원 의원, 이태규 의원 등이 이 단일화를 꼭 이루어내야 된다라는 그 두 후보 간의 실질적인 마음 같은데 이뤄낸다는 책임감이 있어서 두 분 간에 약간 통화가 있었고 어제 낮에 더 이상 늦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장제원, 이태규 의원이 통화를 했고 저녁에 토론회가 이루어지던 시간에 두 사람이 만나서 후보에게 얘기를 후보 간의 만남을 주선하자라고 합의가 돼서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그럼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장제원, 이태규 라인이 어제 TV 토론회가 있던 그 시간, 같은 시간에 장제원, 이태규 라인이 가동이 됐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조금 전에 합의문 내용 보니까 대선이 끝나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하겠다라고 후보들이 직접 선언을 했는데 당과 당이 대선 끝나고 합당한다라는 것 합의된 건 맞습니까? 일단은 오늘 아침에 이제 후보 단일화에 대한 발표를 하고 그 사이에 이준석 당대표도 뭐 대선이 끝나고 나면 일주일 내에 합당 논의를 시작하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준석 대표는 지금까지 표면적으로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굉장히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쳤는데 이 대표가 오늘 아침에 선언을 했습니까? 그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합당을 추진하겠다고 이 대표가요? 그래서 지금 뭐 이준석 대표도 그동안 여러 가지 뭐 걱정스러운 말도 있었고 하지만 사실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되기 위해서 전략적인 스탠스를 잡고 그런 상황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거 결국에는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 대표로서의 역할이었다라고 유권자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의 지금까지 어떤 단일화에 대한 부정적인 것은 어떤 전략적인 발언이었고 속내에는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럼요. 그러니까 27일 날 후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문은 열려 있으니까 안철수 후보께서 언제든지 얘기하면 만날 수 있다라는 게 최종적인 진심이었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사실은 그 마음을 갖고 선거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단일화에 합의했어요. 인수위부터 함께하겠다. 공동으로 정부를 운영하고 공동으로 정권을 교체하겠다라고 합의했는데 안철수 후보는 그럼 사퇴하는 겁니까? 안철수 후보는 그 사퇴 수순을 밟을 걸로 알고 있고 오늘 발표된 5개 항에 대한 합의문은 사실 그 전에 장제원, 이태규 의원 간의 실무 협의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 큰 골각은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에 사실은 문구에 대한 큰 수정 없이 미래정부, 개혁정부, 실용정부, 방역정부, 통합정부라는 5가지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해서 두 후보는 같이 공동으로 대선에 임하고 인수위도 같이 공동으로 구성을 하고 향후 만약에 대선 승리 이후에 정부가 구성이 되면 정부도 같이 운영하고 당도 같이 합당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선대본에 박정하 공보실장 모시고 이 단일화 막전막후에 관한 궁금증과 이야기 가장 정확하게 지금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조만간 사퇴를 하고 윤석열 후보의 유세에
동행을 합니까? 왜냐하면 사전 투표가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고요. 본 투표도 불과 며칠 안 남았거든요. 그럼요. 지금 원래는 단일화가 결단이 되기 전에 오늘 일정은 6박 7일간 이제부터 윤석열 후보는 무박 유세에 들어가는 일정이었고요. 예. 안철수 후보는 서울 유세 일정이 잡혔는데요. 저는 그걸 지금 조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적인 모습으로 유세를 같이 하는 그런 상황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TV 토론이 있었던 8시부터 후보들은 대리인들의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 실시간으로 보고받지 못한 채 토론에 임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그렇죠. 토론회가 어제 아시는 것처럼 10시까지 진행이 됐고 윤석열 후보는 10시 이후부터 뭐 긴급하게 촬영을 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그 사이에 토론회 이후에 시간이 잡혔고 장소와 시간도 토론회 이후에 잡혀서 아주 긴박하게 극적으로 단일화 타결이 됐다라는 예.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자, 이제 어떻게 이 심야에서談판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과정, 저희들이 취재한 내용, 조간신문들이 보도한 조간신문 보도는 없습니다. 오늘 단일화에 관한 저희들이 취재한 내용과 채널A 정치부 기자들이 직접 현장에서 취재한 내용들 지금부터 상세하게 저희들이 보도를 해드릴 텐데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조금 전 국민 여러분 늦어서 죄송합니다라는 발언의 메시지는 어떤 뜻입니까? 단일화에 늦어서 죄송하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저는 안철수 후보가 등록하던 날 구체제 종식과 압도적인 대선 승리, 정권 교체라고 얘기했던 원칙을 늘 갖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늦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국민들이 바라는 압도적인 대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해서 본인이 그동안 윤석열 후보의 답을 기다렸긴 했지만 사실은 27일 이후 며칠 동안 이 건에 대해서 본인이 결단이 여러 의견을 듣는 과정 속에서 좀 늦어졌고 답을 늦게 드린 거라는 취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완주하겠다라는 말을 밝혔지만 단일화에 대한 의지는 처음부터 줄곧 있어 왔다라고도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철수 후보는 사실상 사퇴 수순을 밟게 되고 윤석열 후보의 선거 유세에도 동행을 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국민의힘 측의 이야기였습니다. 두 후보가 전격적으로 단일화에 합의를 했고 인수위 때부터 함께 공동으로 정권을 운영하겠다라는 선언도 합의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 같은 단일화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내용 차차 전해드리기 전에 민주당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전 우상호 의원이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 단일화,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서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이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자리 나눠먹기 야합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하루 전에 김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선언하고 사실상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일단은 뭐 안철수, 윤석열 두 후보의 결정을 폄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폄훼할 필요는 없고 뭐 두 분의 결정은 존중돼야 되겠죠. 그러나 저 단일화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의 판단은 좀 다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불과 며칠 전에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찍으면 1년 뒤에 손가락을 자르고 싶어질 거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고 맞아요. 그렇게 강경한 발언도 했었는데.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미 완주한다. 철수는 없다. 이미 결렬됐다. 이 이야기를 숱하게 해왔죠.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야밤에 합치게 됐는지 이 부분들을 아마 국민들은 궁금해할 겁니다. 마침 안철수 후보가 조금 전에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죄송합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것이 명분 있는 단일화냐 아니면 정말로 자리 나눠 먹기냐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 아마 평가하실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면 2002년도 대통령 선거 때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 사이에 단일화가 있었고 투표 하루 전날 정몽준 후보가 지지 철회 선언을
했던 적이 있죠. 예. 역풍이 바로 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일화가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 단일화의 영향이 과연 긍정적인 훈풍일지 역풍일지 단언할 수 없다는 예, 말씀이시군요.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국민통합정부를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 국민통합정부는 이재명 후보의 트레이드 마크죠. 그래서 진영을 가리지 않고 정책의 출처를 가리지 않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나라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다 쓰겠다라는 것이 이제 이재명 후보가 오랫동안 이야기해왔던 국민통합정부였는데 안철수, 윤석열 후보가 갑자기 이제 국민통합정부를 들고 나오는 것도 상당히 이제 뭐 야심한 시간에 합의가 돼서 이 문구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 뭐 미처 고민을 못해서 국민통합정부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우리 많은 국민들이 좀 의아해할 가능성이 많고 특히 안철수 후보의 소신은 조금 전에도 다당제가 나의 소신이다. 다당제가 소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합당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합당을 하는 것은 거대 야당의 또 탄생인 것이죠. 이것은 다당제와는 이제 맞지가 않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우리 국민들이 좀 의아해하는 이게 정치공학으로 흘러가서는 안 되겠죠. 의아해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물론 이제 안철수 후보는 새롭게 합당되는 당의 어떤 중도적인 모습으로 변모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기자회견에서의 백브리핑 발언도 있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들으셨듯이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 윤석열 안철수 후보에 대한 단일화의 입장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야에 대한 어떤 이견도 잠시 후에 저희가 또 발언권을 차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채널A가 어떻게 단일화가 성사됐는지 그 간의 과정이 워낙 긴박하게 이루어졌고 또 오늘 조간신문에도 보도되지 않는 내용이기도 하고 밤사이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 돌직구쇼에서 상세하게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심야의 강남, 전재수 의원께서는 야밤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야밤에 강남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이 이야기의 단초가 시작이 됩니다. 강남으로 가보시죠. 자, 심야, 야밤, 뭐 새벽 다 같은 말이죠. 어감은 좀 다 다릅니다만 저희는 뭐 가장 중립적인 새벽이라는 표현 동의하십니까? 다 양측? 네. 새벽, 예, 새벽. 네, 새벽의 전격 단일화 타결 막전 막후. 자, 저희가 채널A 정치부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 지금부터 보도해드리죠. 어제 오후 장제원, 이태규 두 실무 라인이 통화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장제원, 이태규 이 두 분 사이에 그간의 협상의 과정을 공개하면서 서로에게 난타전을 펼치는 진흙탕 공개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사이가 서먹할 것이라는 정치부 기자들의 예측이 많았는데 이런 대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취재해보니 이제 마지막인데 왜냐면 사전투표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오잖아요. 오늘 우리가 단일화 안 하면 역사에 죄 짓는 것이다 라는 취지의 대화가 장제원 의원과 이태규 의원 사이에서 있었다. 우리 이제 그러지 말자. 비록 이제 진흙탕처럼 싸우긴 했지만 더는 그러면 안 된다. 역사의 죄인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다라고 전해지고요. 밤 9시가 됩니다. 장제원, 이태규 두 사람이 만납니다. 이 만난 장소가 장제원 의원의 지인이 운영하는 모처에서 이태규 의원을 불러서 만난 것으로 알려졌고 그 장소가 강남이었죠. 강남의 장제원 의원의 지인 장소. 두 사람이 만나고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두 사람에 붙는 사람들 없이 가볍게 만났다고 합니다. 두 사람만 비밀리에. 그리고 토론이 끝난 후보자들을 회동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자, 윤석열, 안철수 후보 한편 TV 토론을 하고 있었죠. 한창 그 시간. 장제원 의원의 매형이자 안 후보의 지인이기도 합니다. 성광재 카이스트 교수 출신의 자택에서 만나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자정에서 새벽 2시 30분까지 그러니까 늦은 새벽까지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입니다. 회동을 하고 두 후보가 전적으로 정권교체의 필요성과 단일화의 필요성에 합의를 해서 단일화 선언이 이루어졌고 단일화 선언 기자회견이 8시를 조금 넘은 시각이었으니까 회동이 2시 30분에 끝났으니까 단일화 합의문 문구에 두 후보와 또 실무자들이 직접 나서서 거의 잠을 못 자고
쉴 틈 없이 단일화 선언문까지 합의를 하게 됐다라는 게 저희 채널A 정치부 기자들이 취재한 저희 돌직구쇼가 취재한 내용입니다. 박정아 실장님, 네. 저희들이 취재한 내용 다 사실입니까? 혹시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정정을 해주시죠. 아주 자세히 잘 취재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 사실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 안철수 후보가 카이스트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 매형이 카이스트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뭐 마땅히 그 야심한 새벽에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그 자택에서 만나고 합의문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부터 쭉 정리되어 있었던 게 있기 때문에 양 후보의 대강의 사인을 받고 합의문 발표가 됐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그래서 오늘 아침 8시에 국회에서 발표가 있을 거라고 해서 이에 대한 준비를 하라고 예. 얘기를 받은 게 아까 말씀드린 네. 한 4시 한 10분, 20분경.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오늘 오늘의- 새벽이요? 그렇죠. 오늘 새벽에. 오늘 새벽 4시 10분에서 20분경에 제가 이제 그 전화 통화를 끝내고 나니까 한, 예. 한 20분 좀 못된 시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8시에 오늘 발표를 하고 윤석열 후보는 바로 준비된 유세를 간다라는 상황을 그러면은 받았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두 후보가 거의 3시까지 두 후보가 만나서 직접 담판을 강남에서 벌였으니까 자택으로 이동하는 시간까지 계산하더라도 또 합의문을 검토받고 준비하는 시간을 계산한다면 윤 후보와 안 후보가 거의 밤을 샜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제가 볼 때는 두 후보 모두 오늘 8시 기자회견 할 때까지 거의 못 주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밤을 거의 샜다 후보들이. 네. 그렇지 그러니까 새벽에 4시 정도까지 계속 얘기가 있었고 그 후에 돌아가셔서 뭐 씻고 옷 갈아입는 시간 치면 거의 못 잤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후보는 제1야당 후보로서 지금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무한한 책임감이 있고 예. 안철수 후보는 27일 이후 본인이 기존에 얘기했던 얘기와 그다음에 주변의 여러 가지 권유 등 뭐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극적인 결단을 해서 결과가 나온 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저희 돌직구쇼와 채널A 정치부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이 거의 사실과 같다라는 공보실장의 추가 설명도 들어봤습니다. 후보들이 거의 잠을 못 자고 밤을 샜다라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어떤 조건으로 단일화가 형사됐을까? 왜냐하면 기존에 공개됐던 어떤 협상의 과정과 협상의 조건들은 장제원 의원 측이나 윤석열 후보 측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일부가 보도가 됐거든요. 그 조건 플러스 알파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 조건 그대로였는지 아니면 별다른 조건 없이 두 후보가 대승적으로 단일화에 합의했는지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취재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제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의 새벽 담판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게 안철수 후보 측 관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 이면을 저희들이 들여다봤더니 앞서 두 후보의 기자회견문에서도 나타났듯이 인수위와 통합정부 구성에 협의를 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건 기존에 장제원, 이태규 두 분의 단일화 실무선에서 논의됐던 합의사항을 일정 정도 비슷하게 가져가는 스탠스로서의 어떤 실무적인 합의에 동의를 했다라고 보여지고 대선 이후 당대당 합당을 두 후보가 조금 더 구체화한 정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제가 궁금한 게 법적으로 요 두 후보가 합의를 선언했고 예컨대 인수위부터 운영을 한다, 공동정부로 운영을 한다. 그렇다면 뭐 당연히 뭐 내각 인사권도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할 것이고 그리고 당대당으로 합의를 한다라는 합당을 한다라는 내용들이 법적으로 유효하겠죠. 뭐 한쪽에서 앞서 전재수 의원께서는 단일화 결렬에 한 역사적 예도 있었지만 법적으로 유효합니까 이것도? 일단 저건 뭐 정치적 합의인데 예. 이제 뭐 구두 합의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법적 구속력은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저건 국민에 대한 약속 아니겠어요? 만에 하나 저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 국민으로부터 이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 지방자치 선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런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사실 지방자치 선거에서 또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전에 어떤 단일화 합의가 사실 이론이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번에 단일화 합의 자체는 그 다음에 또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저도 새벽에 일어나서
인터넷 딱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리 정치가 생물이라고 하지만 예. 사실 뭐 저희도 여기 방송에 나와서도 마찬가지고 또 사적으로 얘기할 때도 일단은 단일화는 물 건너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고 네. 또 많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TV 토론 전까지만 해도 아무런 징조가 없었는데 더군다나 지난 27일에는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굉장히 단일화 관련해서 난타전했잖아요. 예. 서로 감정이 굉장히 상할 만큼의 난타전이 있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김광선 변호사님 네. 문자 폭탄이 왔다라는 걸 공개하며 이런 짓을 하는 그렇죠. 이런 거의 뭐 짓거리라고 했나요? 이런 짓을 하는 상대와 단일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굉장히 격분했던 내용도 생각이 나는군요. 얼핏. 오늘 뭐 뽑으면 뭐 손목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손목인지 손가락인지는 지금 제가 헷갈려서 좀 사실관계 파악하고요. 예.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이 정도까지 했는데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좀 우리는 뭐 단정적으로 거의 생각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어제 TV 토를 보면서 좀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일단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공격을 아주 강하게 하지 않는다는 점. 안 후보가 네. 윤 후보를. 예. 그다음에 둘이 빨간 넥타이를 차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제 빨간 넥타이 찼습니까? 예. 안철수나 윤석열 후보 둘 다 빨간 넥타이를 차고 왔어요. 근데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러네요. 네. TV 토론 나오면 윤석열 후보가 붉은색 넥타이를 차고 나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충분히 있거든요. 김광선 변호사님 굉장히 예리한 관측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옷도 둘이 거의 어두운 검정색에 빨간 넥타이를 차고 와서 예. 거의 뭐 외형적인 그러한 옷차림을 보면 거의 뭐 원팀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가 있으려나? 하지만 이제까지 한 행동들을 보면 뭐 아하. 그러기는 어렵겠지 생각을 했는데 어제 TV 토론회에서의 옷차림이 일단은 상당히 뭔가 어떤 복선일 수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어제 약간 좀 징조를 보였다고 생각하고 오늘 아침에 그 기자회견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좀 눈여겨본 것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단일화를 하게 되면 예. 지금 안철수 후보가 양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주도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예. 오늘 아침은 안철수 후보가 전체적으로 다 얘기했고 그랬군요. 마치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된 것처럼 네. 아침에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그런 이미지를 줬다고 봐요. 그래서 예. 이제 통합 정부를 하겠다고 하면 이후에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지 눈여겨봐야 하고 이전에 이제 단일화 후보와 좀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대선이 끝난 다음에 이제 합당을 하겠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뭐 윤석열 후보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역풍을 불어올 것이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이준석 대표가 조금 전 조건 없는 지지와 합당 용기에 감사드린다라고 메시지를 냈군요. 이 대표 큰 결정 내린 안철수 국민의당을 환영한다라고 이 대표가 달라진 메시지를 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검찰 출신 김 변호사님의 관측은 어제 TV 토론에서의 빨간 넥타이 일치된 복장이 일종의 어떤 스포일러가 아니었느냐라는 예리한 관측이었는데 박정아 실장님 다 어느 정도 좀 뭐 공감대를 이루고서 같은 옷, 같은 넥타이를 하기로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가 합의를 한 겁니까? 아니면 정말로 우연의 일치로 넥타이 색깔까지 일치했던 겁니까? 뭐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상당히 궁금한 거예요. 그런 바람이 모두가 통해서 아마 같은 넥타이를 맸던 거 아닌가 무슨 좀 우주의 기운입니까? 우연의 일치라고요.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이 높고요. 저는 안철수 후보 측에서 제가 계속 단일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안철수 후보 측에서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안철수 후보 측에서 이미 그 전에 큰 줄기나 꼭 해야 될 당신의 이 정치적 향후 방향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았던 것 아닌가. 그래서 빨간 넥타이를 메고 나왔던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단일화 공동 선언문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국민통합정부라는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조금 전 전재수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통합정부는 이재명 후보가 먼저 내세운 거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 대목 함께 보시죠. 자, 국민통합정부다 단일화 공동 선언문 내용을 보면 실용정책 중심의 국정운영 미래정부, 개혁과제 책임 추진 개혁정부, 오직 국익 중심의 실용정치, 자영업자 취약계층 우선 지원하는 과학방역정부,
분열 소멸 및 개선과 발전을 위한 통합정부다라고 두 후보가 합의를 했군요. 함께 정권을 교체하고 함께 정권을 인수하고 정권을 준비하며 정부를 구성하여 정권 교체의 힘으로 정치 교체, 시대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선거 후 즉시 합당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까지 합의를 했습니다. 시계를 조금만 돌려보겠습니다. 지난 27일로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불과 며칠 전이죠. 그때 27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마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 기억하실 텐데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최종 단일화 결렬을 통보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서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며 니 탓 공방을 벌였던 날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시간을 다시 되돌려서 오늘 두 사람이 나란히 기자회견한 장면과 27일의 그 장면을 비교해 본다면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정치는 생물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직감케 하는 순간이기도 한데 27일의 그 장면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이라도 안 후보께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 주신다면 제가 지방에 가는 중이라도 언제든지 차를 돌려 직접 찾아뵙고 안 후보와 흉금을 터놓고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안 후보님의 화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국민들의 열망인 정권 교체를 위한 야권 통합에 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계속 립 서비스만 그렇게 계속 하시는 것은 정치 도의상으로도 맞지 않고 국민께도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혹시 연락을 시도하고 만나려고 시도를 했었다라고 여기까지만 하고 계속 전화가 오고 문자가 3만 개가 넘는데 제가 이 전화로 어떤 통화나 어떤 시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짓을 하는 것이 과연 협상 파트너로서의 태도인지. 윤석열 후보가 만나자고 하면 아직 만나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저는 정치인들끼리 중요한 어떤 어젠다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한다면 어떤 정치인이든지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TV 토론에서 뭔가 의미심장한 걸 느꼈다라는 검찰 출신 김광삼 변호사님의 의견은 넥타이였어요. 네. 저는 어제 TV 토론에서 과연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지난번 TV 토론 때처럼 이런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까 안 보일까를 눈여겨봤는데 이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어제 TV 토론 장면 함께 보시죠. 이게 어쩜 힌트였을까요? 안철수 후보님 공약 중에 보면은 정신병원 입원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었는데 이거를 전문가위원회로 넘겨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공약을 만드신 그 이유나 근거는 어떤 것입니까?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사실 정신병과 관련된 많은 사례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자체장보다는 전문가들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심사를 하는 것이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형님 이재선 씨나 또 자신을 공격하는 그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한 그 현안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이거 사실이 아닌 공약을 주신 얘기를 거 아닙니까? 후보님 사실이 아닌 가만히 얘기를 계세요? 합니까? 그건 경찰이 한 네, 일이에요. 가만히 계세요? 경찰이 네. 시장이 시킨 걸 합니까? 언론 보도를 보고 하는 것이니까 그거하고 관련해서 이런 말씀, 이런 공약을 내세우신 거 아닌가요?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 이런 공약을 내게 됐습니다. 자, 강력계 형사 출신 박성배 변호사께 좀 여쭈겠습니다. 어제 TV 토론을 보면서 전 저 데모,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거칠게 공세를 취하면서 안철수 후보에게 동의를 구했고 그 이전에는 안철수 후보의 정치학 관련된 또 공약을 하고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공격적인 모습을 어제 보이지 않았던 이 장면들 혹시 박성배 변호사님 강력계 형사의 눈에도 좀 들어왔습니까? 어제 TV 토론 때? 안철수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자체는 별다른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이재명 후보가 옆에 서 있는 상태에서 이재명 후보의 개인적인 신상과 관련한 질문을 곁들여서 질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윤 후보와 안 후보 간의 교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징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과정에서 이 후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도 하죠. 이 정신병원 강제 입원은 보호자, 지방자치단체장, 경찰의 강제 입원 형태가 있는데 윤 후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강제 입원을 전제로 안 후보에게 질문을 했지만 이 후보는 경찰에 의한 강제 입원이었음을 강력하게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만 결국 이 모습을 보고는 윤 후보와 안 후보 간에 단일화가 완전히 결렬된 것이 아니라 실무자를 통하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서로 간의 물밑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누가 봐도 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새벽에 단일화가 타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면 저 장면은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의 두 후보의 태도와 다르게 물밑에서 단일화 교섭이 이루어졌다면 윤 후보야 그동안 지속적으로 단일화를 요청해온 입장이었지만 안 후보가 갑자기 왜 태도를 돌변했는지는 아직까지도 의문이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안 후보는 그동안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단일화 협상에 나설 수 없다는 스탠스를 취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명분으로 즉 여론조사 단일화를 실시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나를 지지해주는 지지자들과 당원들의 의사를 내세웠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여론조사 없이 물론 사전투표가 내일 앞으로 다가왔고 본투표가 6일 남은 상황, 즉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여론조사가 더 이상은 어려운 상황임은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윤 후보의 요구대로 후보 간 담판에 의한 단일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안 후보는 정권 교체를 명분으로 내세우겠지만 명분이 사실 존재하는가 상당한 의문이 듭니다. 실질적인 명분은 그동안 나를 지지해준 사람들의 의사를 꺾을 수는 없다. 여론조사 없이 담판에 의해 단일화를 이루게 되면 그때는 나를 지지해준 사람들에 대한 의사에 반한다는 그동안의 명분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해명이 없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지지자들의 태도가 어떨지가 참 궁금해집니다. 궁금하네요. 결국 안 후보는 공동정부 구성이라는 실리를 취하고 정치공학적인 힘보택이라는 실리를 내준 것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안 후보를 지지해왔던 지지자들이 그동안 안 후보가 내세워왔던 미래저항적인 국정 운영이나 과학기술 강국 이 형태가 소수당으로서 다수당에 합당되는 국민의당 형태에서 과연 윤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안 후보의 그동안의 정책적 제안들이 어느 정도 실현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가늠해보고 지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 다른 한편으로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민주당 지지자들도 상당한 위기감에 결집할 가능성도 있어서 이 단일화가 추후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아직까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기본적으로는 윤 후보에게 상당한 호재이지만 아직까지는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 6일 남은 대선에서 큰 변수로 작용할 만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분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장면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가 그간 단일화 관련해서 불협화음이 나오는 그새 이재명 후보, 송영길 대표 등은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에게 러브콜을 보내왔습니다. 국민통합정부에 함께하자. 급기야 이재명 후보는 어제 TV토론회에서도 안 후보님과 함께해서 진정한 국민 내각을 만들고 싶다라고 어제 TV토론회에서도 끝까지 이재명 후보는 안철수 후보에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당연히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오늘 단일화에 합의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장면 준비되어 있는데 함께 보시죠. 이번에 정치 교체해서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 체제 만들어야 합니다. 통합 정부가 가능한 시스템도 만들어서 모든 정치 세력들이 여기 계신 안 후보님, 심 후보님 다 참여해서 정말 진정한 국민내각 만들어서 잘 사는 나라 꼭 만들고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 본인도 그랬고 민주당에서도 여러 책임자들이 안철수도 함께하는 정부가 이재명의 국민통합정부다라고 이 며칠간 계속 밝혀왔는데 전혀 단일화가 될 것이라고 어제 TV토론 저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는 예측하지 못했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전혀 예상을 못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저도 이제 그 예상을 못했고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지켜보셨듯이 윤석열, 안철수 후보 사이의 단일화 과정을 국민들께서 다 지켜봤습니다.
뭐 부산시장 자리를 준다, 뭐 저 경기도지사 자리를 준다, 공천심사위원회 사람을 넣어준다. 그래 그 뒷이야기까지 전부 공개를 하면서 서로 이게 막말도 주고받고 하는 과정들을 거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새벽 시간대 야밤에 갑자기 저렇게 해버리니까 뭐 정치가 뭐 이러냐, 무슨 정치를 이렇게 하냐, 이런 이제 의구심이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두 분의 결정을 존중합니다만, 그러나 납득할 만한 과정과 설명이 좀 없습니다. 예. 일단은 안철수 후보께서는 이번이 4번째 중도 사태입니다. 4번째 중도 사태인데 이제 4번째 철수를 한 것이죠. 그러면 그에 맞는 어떤 설명이 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저는 안철수 후보가 소신이 다당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합당을 결정을 합니다. 이것은 선거 비용과 아마 관련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합당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안철수 후보가 선거를 진행해 오면서 썼던 비용을 합당을 하게 되면은 그대로 아마 보전을 받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재명 후보가 오랫동안 국민통합정부를 국민들께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예산, 이런 것들조차도 여의도 정치권에 오게 되면 전부 정쟁이 돼버립니다. 국익과 관련 있는 외교 안보 현안 문제도 여의도 정치권에 와버리면 전부 정쟁을 만들어버리는, 예. 모든 것들을 정쟁 만들어서 그것을 정쟁을 무한 반복하고 있는 87년 정치체제, 이거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총체적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통합정부를 만들어서 정치교체를 통해서 국민통합정부를 만들어가지고 당면해 있는 이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국민의 역량을 결집시키자. 예. 이것이 바로 국민통합 정부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가 국민통합정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과연 이 단일화에 어떤 저 플러스 알파가 있는지, 예. 어떤 자리를 보장을 받고 뭐 또 공동 인사권을 행사하는지 굉장히 궁금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지 알겠습니다. 않으면 이 자리 나눠 먹듯이 예. 야합에 불과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함께하자라고 한 제안과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두 사람의 단일화는 다르다, 실적으로. 압축하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군요. 예. 예.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조금 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새벽에 갑자기 이루어진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는 자리 나눠먹기형 야합으로 규정합니다. 이재명 선대위는 차분하게 대응하되 비상한 각오와 결의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선대위는 향후 24시간 비상체제로 전환하여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자, 지금 총력 대응하겠다라고 했습니까? 민주당 우상호 의원으로서도 굉장히 어떤 긴장감이 드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렸듯이 우상호 의원이 불과 며칠 전 서울에서 몇 퍼센트 포인트 차로 이재명 후보가 뒤지고 있다, 위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지금 단일화까지 총력 대응하겠다라는 민주당의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사전투표 하루 전에 단일화가 됐기 때문에 그 투표용지는 어떻게 인쇄해야 될까? 안철수 후보의 사퇴라는 표시는 어떻게 알려질까?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함께 보시죠. 김광삼 변호사님. 네. 그 투표용지는 사퇴 표기가 안 되고 안내문이 부착되는군요. 네, 일단 투표용지는 인쇄를 했고요. 내일부터 이제 사전투표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표용지에는 안철수 후보 이름이 올라가고 또 사퇴했다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그런데 사전투표 때는 사퇴 표기가 되네요? 지금 4월 5일, 내일오고 이제 모레가 사전투표지 않습니까? 예. 사전투표 때는 이제 현장 인쇄이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고, 그렇군요. 3월 9일 때 이건 대선 당일날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미리 인쇄가 됐고 사전투표 때는 현장 인쇄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일은 이제 사퇴 표기가 될 것이고요. 내일 모레는. 근데 3월 9일은 안 되고 안내소에 단지 문구가 들어가 있는 거죠. 안철수 후보 이제 사퇴했다는 내용의 문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워낙 이 뉴스랄지 디지털, SNS 이게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과 달라서 사실은 사퇴했다는 오늘 아침에 8시 뉴스가 사실은 전 국민이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과연 나는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를 또 많은 고민을 할 것이고 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대선에 어떠한 향방이 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의 표가 물론 중요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나눠지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많이 가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결정이 될 건데 그것보다도 그것은 뭐 그렇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고 단지 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는 거, 서로 단일화하겠다는 거에 대한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 또 중도층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제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앞으로 6일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사실 둘이 같이 선거운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이랄지 아니면 언론으로부터 많이 윤석열 후보의 부족함을 많이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정치적 초년생이고 아니면 뭐 공약이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걸 지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서포트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보충적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어떤 커다란 프레임, 이미지가 저는 오히려 선거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저거 자체는 사실 윤석열 후보에게는 굉장히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단지 그 알파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대선에 있어서 승리와 아니면 패배를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심상정 후보 입장도 지금 뉴스속보 나왔네요. 흥미롭습니다. 표현이 재밌습니다. 안타깝고 마음 허전하다. 나 하나 남았다. 라고 그러니까 제3지대에는 나 하나 남았다. 심상정 후보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고 허전하고 좀 허하고 외롭고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상정 후보의 입장까지 저희가 취재해서 실시간,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단일화와 관련된 간밤의 사항들 가장 정확하고 발빠르게 저희가 보도해드렸습니다. 어제 TV토론 너무나 치열했습니다. 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대장동에서 폭발했고 누가 이기든 특검하자 내용 오고 갔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특히 이 대장동을 두고 어제 가장 역대급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아마 두 후보 간의 감정선이 가장 폭발했던 지금까지의 어떤 대선 일정 중에서 그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서로의 말을 끊어가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소리치는 대목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장동 사건을 시장으로서 설계하고 우리 이 후보께서 다 승인을 했음에도 검찰은 지금 이 수사를 덮었습니다. 하지만 이 덮은 증거들이 계속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동규, 김만배가 정진상, 김용과 의형제 도원결이 맺었다는 녹취록이 공개가 됐고요. 이 후보가 대장동 사업에서 자신은 1,000억만 챙기면 된다고 했다는 녹취록도 최근에 공개됐습니다. 또 김만배가 우리 이 후보님의 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에서 뒤집기 위해 대법관에게 재판 로비했다는 남욱의 검찰 진술도 확인이 됐습니다. 자,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후보가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얘기를 하고 노동가치 얘기하고 나라 미래 얘기를 한다는 것은 국민을 좀 우습게 가볍게 보는 그런 처사 아닙니까? 우리 윤 후보님 이거 벌써 몇 번째 울고 먹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국민의 삶을 놓고 계속 이러시는 거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 제안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반드시 특검하자는 거 동의해 주시고 두 번째, 거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자.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지금까지 동의하십니까? 다수당으로서 수사도 다 동의하십니까? 회피하고 지금 뭐 대통령 선거가 국민학교 애들 반장 선거입니까? 정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덮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하자니까요. 이게 지난 2월 25일 우리 TV 토론 이후에 다 나온 자료를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새로이 언론에 나온 것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후보님, 그래서 특검하자고요. 그거 왜 동의를 안 하십니까? 지금 동의해 주세요. 당연히 수사가 이루어져야죠. 특검해야죠. 아니 왜 당연한 거를 특검에서 지금까지 안 결과가 하고 있다가 나오면 이제 대통령이 얘기해 당선돼도 책임지죠. 네. 자, 이제 30초 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당연히 수사 이루어져야죠. 여보세요.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서로의 말을 끊고 두 후보의 감정선이 폭발했고 충돌을 했습니다. 두 후보 모두 다 집권 이후에도 수사는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끝까지 특검에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고 윤석열 후보는 수사하자고 얘기를 했고 특검을 안 한 쪽은 이재명 후보 쪽이다라고 목소리를 세웠습니다. 이 대목 여야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박지원 시장님. 아니 국민적 의혹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산천초목이 다 아는 특검 하자고 했는데 이제 와서 뭐 대답은 안 하고 특검하자고 자꾸 저러고 여러 번 말씀을 하시면 그래서 국민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TV 토론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진짜 그런 대목이었어요. 우리 박정아 대변인 그 말씀을 하시면 그 사실관계 차원에서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짧게 좀 주고받아야 되는데 작년 12월 달에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대장동 특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특검 법안에는 윤석열 후보가 자신과 관련된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 그다음에 김만배 씨 누나가 윤석열 후보 아버지 집을 사줬는데 그 집을 사는 자금의 출처 이것을 함께 넣어서 특검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만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제출한 특검 법안은 부산저축은행과 윤석열 후보 아버지 집을 판 그것을 수사 대상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말로는 특검을 이야기했는데 실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채택해서 발의한 법안에는 윤석열 후보 관련된 사건은 완전 빠져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 저 화면에서 보셨지만 특검하자는 것에 대해서 자꾸 딴 이야기를 합니다. 수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나 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돈의 흐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지금 검찰이 수사를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남욱이 얘기했던 그래서 작년 10월 달 얘기가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그 특검을 하자는 본질을 잡자고 하는데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여태 안 받은 게 얼마예요. 그러니까 특검이 진행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계속 특검하자고 말씀만 하고 결국엔 실질적으로는 특검을 그다음에 검찰 수사까지도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 박정아 대변인하고 저하고 뭐 신경이를 벌려봐야 의미 없는 것이고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양자 토론하자 대장동만 놓고 근데 토론을 깊이 하는 사람은 지금 윤석열 후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TV 토론 자리에서 특검하자라는 질문을 5번을 했습니다. 5번. 특검합시다. 동의하십니까? 대통령 되고 난 뒤에도 책임지시겠습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5번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둘이서 저희 둘이서 이렇게 해봐야 의미 없고 토론하고 그다음에 특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게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 대장동의 실체는 다 나서 국민들한테 알려드려야 된다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5번 이재명 후보가 뭐 특검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후보가 물었던 질문에 대한 답이 없이 특검하자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만약에 윤석열 후보라도 어이가 없어서 답변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검찰 수사 계속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저 끝나고 나서 당연히 특검하자고 얘기했어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가 그 순간을 넘기기 위해서 저렇게 막 공격을 하니까 하도 어이없어서 답을 못한 상황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요거 하나 듣고 이어갈게요. 토론이 끝나고 두 후보 모두 누가 당선되더라도 특검한다에 동의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입니다.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계속 주장해 온 건데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보고 어떤 형식이든지 이 수사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특검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든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든 박성민 변호사님 두 후보 모두 특검을 하겠다라는 말은 특검을 받겠다 뭐 이런 의미인 것도 같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누가 특검을 하면 특검을 받는 거잖아요. 예, 누가 당선되든 특검은 그 형태에 대한 논의는 이어질지 몰라도 어떤 형태로든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TV 토론회에서 윤 후보가 이 후보를 상대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 장황하게 그 의혹 내용을 늘어놓습니다. 의도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치 첫 재판기일에 검사가 피고인을 앞에 두고 공소 사실을 진술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예. 즉, 이 후보가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이라는 전제하에 각종 의혹 사실을 마치 공소 사실 진술하듯이 진술해 나갔는데 당연히 이 후보 측은 발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사실 이 대장동 사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서로가 이재명 게이트다, 윤석열 게이트다 그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로서는 판단할 근거가 다소 부족하긴 합니다. 더더군다나 최근에 수사기관은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수사 공모 규칙상 피의사실 공표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이상 그 수사 내용을 함부로 발설하지 못하고 현재 기소되어 있는 김만배 등 일당에 대한 재판 내용만 일부 파악할 수 있을 뿐입니다. 양 당 모두 현재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한 당은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한 당은 선관위가 편향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양측 모두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한다면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판단을 합니다. 역대 선거 과정을 지켜보더라도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당이 승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언로가 좁더라도 어떤 상황이더라도 설득력 있는 주장만 한다면 국민들은 충분히 수용하고 판단할 것입니다. 어쨌든 두 후보다 누가 되더라도 특검하고 특검 받기로 합의한 거니까 저는 진짜 궁금해요. 그러니까 대장동이 그분이 누군지, 몸통이 누군지 너무 궁금한데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특검으로 밝혀질 수 있다. 두 분 다 합의했으니까 딴 말하기 없기. 자, 그러면 앞서서 박정아 실장께서는 동의합니까라고 이재명 후보가 물었던 건 그 순간에 난처한 질문을 외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으니 전재수 의원께 이거 보세요라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에 대한 입장과 지금 좀 전에 박정아 실장에 대한 답변도 함께 발언권 짧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제 이제 TV 토론을 보면서 대통령 후보도 결국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아마 국민들께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듯이 굉장히 이제 감정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특검에 동의하겠냐라고 무려 다섯 차례를 물었습니다. 전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생방송에서 윤석열 후보는 검찰 수사 이야기만 하고 특검에는 동의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토론이 끝나고 난 뒤에 기자들 앞에 서서 이제 백브리핑을 하는 자리에서는 특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상황에서는 특검에 동의하지 않고 나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문제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특검 동의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거 보세요. 대개의 경우 잘 알지 않습니까? 이거 보세요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 국민들이 다 압니다. 굉장히 고압적이고 굉장히 말하자면 싸움을 거는 형태죠. 그러니까 특검 동의하라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은 하지 않고 무려 이거 보세요라는 말을 2번이나 되뇌입니다. 이거 보세요라는 의미가 싸움할 때 어떤 의미인지 우리 국민들이 다 압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세는 저는 완벽한 사람은 있을 수 없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저는 자세는 상당히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후보들의 어떤 토론의 연장선을 보는 듯한 장면이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서 점잖은 두 분의 토론에서 나왔는데 동의합니까 하는 것은 질문 회피다. 이거 보세요라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태도다라는 공방도 들어봤습니다. 자, 이 장면도 뜨거웠습니다. 소위 페미니즘 논쟁입니다. 저출생 원인 얘기하시다가 이 페미니즘 때문에 남녀 교제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저출생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후보님이 생각하는 페미니즘은 뭐고 페미니즘이 이 남녀 교제에 영향을 준다. 못 만나게 만든다. 이 생각 여전히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휴머니즘의 하나로서 여성을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그런 것을 저는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건 다시 제가 정리를 드리면 여성의 성차별과 불평등을 현실로 인정하고 그 불평등과 차별을 시정해 나가려는 운동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남녀가 못 만나고 저출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조카가 그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을 맡아서 데이트 폭력, 심신미약이라고 하고 또 딸이 보는 앞에서 그 엄마를 살해한 흉악범을 심신미약, 심신상실이라고 그 변호를 하셨는데
이렇게 여성 인권을 무참히 짓밟으시면서 페미니즘 운운을 하시고 만약에 이런 분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신다면 과연 젊은이들이 이 아이를 낳고 싶은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피해자 여러분께는 사죄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윤석열 후보님, 페미니즘과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변호사의 윤리적 직업과 사회적 책임,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문제니까 분리해서 말씀하셔 주시면 좋겠습니다. 야, 여기서도 막 치고받았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이 대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제 페미니즘에 관해서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또 정확히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사회에서 구조적인 남녀 불평등, 그다음에 굉장히 편협적인 여성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을 없애자는 게 이제 페미니즘이에요. 그런 운동 자체가.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휴문지즘의 일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은 사실은 뭐 100%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페미니즘 관념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은 맞다. 예. 그런데 사실 저는 심상정 후보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약간 비판을 하면서 페미니즘에 본격적으로 물어보겠다 했는데 결국 나중에 심상정 후보가 물어보지 못하고 끝났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재명 후보도 좀 약간 주도권 토론을 통해서 약간 이끌어갔어야 하는데 그러면 정확한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제 전체적으로 보면 말이죠, 별로 임팩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후보가 정책이 좋고 나쁘고 누가 더 토론을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TV 토론이 아니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장동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서로 감정이 싸움을 했잖아요. 예. 아까 전재수 의원께서는 이것 보세요, 이거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좀 약간 불꽃 튀는 그런 장면이 사실은 TV 토론이거든요. 뭔가 준비되지 않은 그런 감정들이 표출이 되고 그러면서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나머지는 다 준비한 거 가지고 대충 질문하면 거기에 대한 답을 안고 다 회피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대장동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는 굉장히 불꽃 튀겨서 저는 상당히 재미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한 가지 좀 제도적인 어떤 아쉬움은 제 생각은 기자로서 우리나라도 유력두 후보, 그러니까 3위와의 지지율 차이가 현재 했을 때는 3, 4, 5위, 6위의 토론 기회도 보장이 돼야 하겠으나 양강 두 후보 간만 참여하는 정말 치열한 TV 토론 제도도 우리나라에는 좀 필요하지 않나. 우리 국민들의 높은 이 정치 수준을 생각해 볼 때 말이죠.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네, 저는 김 앵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약간 스탠딩에서 무제한 토론이 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지 자질을 우리가 검증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총량제 토론이라는 아주 어떻게 보면 이상한 토론제가 있어요. 예. 9분 드립니다. 후보자 2명이 더 질문을 해야 합니다. 30초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런 TV 토론 자체의 어떤 시스템은 당연히 바꿔줘야 돼요. 왜냐하면 TV 토론은 상대방이 대답할 때 당연히 끼어들 수 있고 또 나의 질문을 못하게 하고 이런 것도 상당히 토론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무제한적으로 보장돼야지 정책 검증도 할 수 있고 자질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얼마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검증할 수 있는데 지금 어떤 TV 토론 자체는 사실은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한계가 많은 TV 토론이다 이렇게 봅니다. 심상정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모두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한 대목도 있습니다. 그 대목 들어보시죠. 윤석열 후보님 성인지 예산제도 누가 만들었는지 혹시 아세요? 만든 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아, 그렇습니까? 제가 법안 만들어서 네. 통과된 겁니다. 처음에 말씀하실 때 삭감해서 국회 예산 맞겠다 그래서 제가 좀 황당했거든요. 우리 윤 후보님 곁에서 여성 정책을 제대로 코멘트해 주는 사람이 없는가 봐요. 이준석 대표 말고 없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좀 그게 아니고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모를 게 뭐 있습니까? 다만 성과 지표가 부풀려졌을 가능성들이 있는 것들을 지출 조정을 하자 이런 말씀이죠. 성과 지표하고는 상관없는 얘기고요. 페미니즘 때리기, 갈라치기 정치 이런 거는 제가 아주 단호히 맡겠습니다. 제가 첫 토론에서 안희정 씨 이 성폭력 2차 가해자가 선본에서 일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드렸어요.
그 이후에 사실관계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자, 저희는 이차 구체적으로 가해자. 누구를 지칭하시는지를 제가 알 수 없어서 누군지 알아야 그저 찾아볼 텐데 공중파에서 국민들 앞에서 확인해 보고 조치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면 네. 피해자한테라도 확인해 보는 절차라도 거치시는 네. 그런 정성은 있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 좀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그 2차 피해자 문제는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저한테 전화 문자 하나 주십시오. 그렇게 네,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김지은 씨 저희가 피해자로부터 그 확인을 모두를 찾을 해서 수는 없어요. 조치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네.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마무리 발언 때도 대장동을 두고 불꽃이 튀었습니다. 마무리 발언, 불꽃 튀던 그 장면 들어보시죠. 부정부패하는 주가 조작 이런 거 하는 후보들 하면 안 됩니다. 좀 전에 보셨습니다. 당연히 특검해야지요. 특검하고 책임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져야 된다. 이거 동의하지 않는 거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저는 분명하게 결론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가 상대방의 발목을 잡고 이렇게 음해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누가 더 열심히 일하는가를 실적을 가지고 경쟁하고 검증받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쁜 정권 교체를 넘어서서 정치 교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보셨죠? 저희가 작년 9월부터 특검을 하자. 또 뭐 우리 것도 할 거 있으면 받자 했는데 지금까지 다수당이 이거를 채택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고 선거를 지금 일주일 남겨놓고 또 특검을 하자고 그럽니다. 이렇게 후한무치하고 부패한 이 민주당 정권이 집권 연장을 한다는 것은 재앙입니다.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서 제대로 된 나라 만들려고 26년간 부패와 싸워온 저를 국민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불러내 주신 것입니다. 제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실시되는 여론조사는 공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발표할 수 있는 모든 여론조사 최대한 저희가 총망라 집대성 해봤습니다. 과연 민심은 어떨까요?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누군가는 9회 말 1점 차다. 돌직구 출신의 조모 응천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전 투표 양 후보 모두 다 강조했고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아마 다 두 분 다 사전 투표할 걸로 보입니다. 내일 사전 투표 시작됩니다. 최근 여론조사, 그러니까 사실상의 마지막 여론조사 저희가 총망라했습니다. 제가 직접 저희 돌직구쇼의 대형 미디어홀에 나가서 여러분께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여러분들께서는 거실에 편안히 앉으셔서 최신 여론조사 결과 동향을 편안하게 저희 돌직구쇼의 대형 미디어홀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표 방송도 저희 채널I와 함께 해주시는 것 아시죠? 저도 개표 방송 진행합니다. 기대해 주시죠. 대선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오늘부터 실시된 여론조사는 공표 금지. 그래서 총망라를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해봤는데 함께 살펴보시죠. 자, OBS, 일요신문, 뉴시스, 뉴데일리, JTBC 여론조사 결과를 저희가 총망라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격차가 가장 안 나는 여론조사 결과부터 격차가 가장 벌어지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다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한 판에 정리됩니다. 미디어 리서치가 두 후보의 격차가 가장 적었습니다. 미디어 리서치 결과 이재명 45.0, 윤석열 44.9. 두 후보의 격차는 불과 깻잎 한 장, 0.1%포인트. 깻잎 반장, 어쩌면 깻잎 반의 반장 차이 정도 되겠군요. 조NCI 여론조사 결과는 이재명 42.1, 윤석열 44.9. 오차범위 내입니다. 리얼미터, 이재명 후보 43.1, 윤석열 후보 46.3, 오차범위 내. 뉴데일리는 이재명 후보가 42.5, 윤석열 후보가 46.5로 요건 오차범위 밖. 글로벌 리서치는 격차가 제일 컸습니다. 36.6, 42.32로 두 후보 간의 격차가 5.7%포인트 차이인데 요것도 오차범위 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박성 변호사님, 이 한 판의 교훈은 알 수 없다 아닙니까? 알 수 없는 데다가 윤 후보와 안 후보가 오늘 단일화 협상 타결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반영 안 됐어요. 이때부터는 여론조사를 실시에 공표하지 못하니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요 여론조사가
우리가 또 이렇게 한 판에 준비했는데 의미 없다고 또 그렇게 또 야박하게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예. 근데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여론조사에는 정확하게 역시 강력계는 딱 좌고우면하지 않아요. 단일화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의미 없다. 하지만 또 그게 묘미죠. 요거가 아마 저희를 포함한 모든 언론이 보도해 드릴 수 있는 최선입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뭐 공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즉 다시 말해서 공표 금지 기간 동안 민심은 아마 오늘 단일화 합의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막 요동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언론들은 보도를 할 수 없다. 아니 박 변호사님, 그럼 이거 법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법이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각종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선거법이 입안된 것입니다. 여론조사가 직접 투표에 영향을 미치고 유권자의 표심에 왜곡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근거하에 적어도 선거일 전 7일간은 여론조사를 실시해 공표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군요. 각 당은 내부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선거운동을 펼쳐나갈 것일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들려오는 정보들은 국민들도 어느 정도는 인지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예. 지금 여론이 어떨지 각 당의 전략통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민주당엔 조홍천 의원이 답했고 국민의힘에는 원희룡 본부장이 답했는데 표현들이 참 두 분 다 명문입니다. 9회 말 1점 차다, 종이 한 장 빼는 차이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추세적으로는 저희가 좀 올라가는 추세 아닌가. 지금 야구로 치면 9회 말이잖아요. 9회 말인데 몇 점 차로 보세요? 저는 1점 차인데 예, 밀어내기냐 마냐 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빙이라는 게 살얼음이잖아요. 우리 그 프린트 용지 한 묶음 해놓으면 종이 한 장 딱 빼는 그 차이. 자, 두 분에게 부연 설명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전재수 의원님, 9회 말 1점 차이로 뒤지고 있는데 추세는 올라오고 있는데 밀어내기다, 마냐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 어떤 뜻입니까, 종천 의원? 종천 의원께서 밀어내기 표현을 했는데 밀어내기면 1점밖에 안 들어오잖아요. 볼넷이니까. 볼넷으로 받아가 밀어내기 네네. 하면. 근데 아마 안타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볼넷으로 표현은. 역전이 아니냐? 그렇죠. 동점이 돼버리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여론조사 5개를 봐서 아시다시피 박빙을 넘어선 초박빙입니다. 박빙을 넘어선 초박빙.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미크론 확진자 이제 집에서 치료받는 분들 숫자도 이제 100만 명을 훌쩍 넘어가고 있고. 아니 그게 진짜 변수가 그렇습니다. 되겠어요, 이번에,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외부 변수가 있고 또 오늘 이제 야밤에 저희들은 새벽이라고 표현드렸는데 새벽에 심야에 두 분 표현 자유입니다. 야밤에 예. 이렇게 이제 단일화를 했습니다. 이 단일화가 과연 국민들께 명분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로 야밤에 합쳤으니까 야합으로 비춰질 것이냐 이것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판단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투표함을 열어봐야지만 결과가 나오는 그런 대선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열과성을 다해가지고 마지막 끝까지 간절하게 누가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 선거 캠페인을 하느냐 여기에 저는 선거 결과가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인식하는 여론의 민심은 9회 말 투아웃 1점 차로 뒤지고 있지만 앞에 타자들이 다 1루, 2루, 3루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 만루 상황에 타자가 안타를 치느냐 아웃되느냐 그 상황이다. 자 그럼 박정아 실장님, 원희룡 본부장은 종이 한 장을 빼는 차이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사실은 원희룡 본부장이 말씀하셨던 거는 단일화가 합의가 되기 전의 상황이잖아요. 그렇군요. 저희 앞서 지금 5개 어제 있었던 여론조사 봤는데 사실은 뭐 비교의 박빙 우세 상황이 있지만 뭐 하나라도 종이 한 장이라도 잘못 뺐을 때 탑이 무너지듯이 굉장히 살얼음판 승부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단일화 뭐 야밤이라고 전재수 의원님은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밀어내고 새벽에 동이 트듯 찾아왔던 이 단일화가 저는 지난주 27일 이전에 사실은 윤석열 후보로 표 쏠림이 막 되면서 격차가 제법 좀 벌어지는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아마 오늘부터는 이 깜깜이 기간 동안 다음 주
본선거 있을 때까지 그런 현상이 좀 있지 않을까. 윤석열 후보로 이제 표가 결집되고 지지층이 몰리고 중도층도 표를 예. 주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전투표 내일부터 시작됩니다만 사전투표 열심히 하고 본투표에도 열심히 다 해서 투표율을 많이 높이는 측이 유리하고 특히나 저희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래서 사전투표 독려 운동 굉장히 많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야밤에 몰래 만난 야합으로 보느냐 국민들이, 아니면 칠흑 같은 어둠을 밀어내는 동이 트는 드라마틱한 화합으로 보느냐. 제가 짧게 한 예. 말씀을 드리면 겨울에는 그 새벽이 늦게 옵니다. 예, 밤이 길죠. 예, 아직 이제 새벽에 동 안 떴어요. 새벽에 동이 뜨려면 예. 몇 달 더 있어야 된다 말씀을 네. 드리고, 그 다음에 안철수 윤석열 후보 사이에 단일화 과정을 국민들이 다 봤지 않습니까? 다 봤고 이 진흙탕 싸움에 모욕 주기, 막말하기, 그냥 뭐 다 봤기 때문에 이것을 동이 트는 새벽에 비유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 과정을 국민들이 다 봤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직접 나서가지고 기자회견도 했고,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예. 이 뭐 다 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야밤에 이루어진 예. 합치기. 예. 그래서 야밤에 합쳐졌으니까 예. 야합이 아니냐. 이 국민들께서 알겠습니다. 판단을 하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요거 우리 팩트 체크 좀 한번 해봐요. 왜냐면 지금 3월이나 사실상 절기상 3월이면 봄인데 동트는 시간 몇 시인지 음력이죠. 팩트 체크 좀. 음력으로 하잖아요. 음력. 네, 절기는 전부 음력입니다. 알겠습니다. 절기를 양력으로 알겠습니다. 하는 경우는 없죠. 음력이죠. 음력. 알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자, 양쪽에서 다 사전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후보들도 사전투표 한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철저하게 감시할 테니까 사전투표 해라. 민주당에서도 투표율을 올리려면 사전투표 해라. 적극적으로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건데, 그 변수가 확진자들이에요. 자가 격리된 확진자의 수가 상당수를 돌파했고, 아마 본투표 다음 주 수요일에 이르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김광선 변호사님, 확진자도 특정 시간에 투표를 할 수 있게끔 됐지만 그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사실상 확진자가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그분들의 민의가 투표에 반영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양당 모두 사전투표를 지금 독려하고 있는 거죠. 일단 사전투표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선 투표는 9일날 하루 하잖아요. 사전 투표는 3일날, 4일날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자기 지지하는 후보를 찍을 수 있는 기간이 3일, 4일, 9일이에요. 예. 근데 9일날 가가지고 모두 같이 찍겠다. 근데 9일날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죠. 코로나 관련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일신상에 사유로 해서 또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3일 동안이나 찍을 수 있는 시간, 이 많은 시간을 사실 이제 지지자들이 당연히 활용해야 하고, 단지 이제는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사전 선거의 어떤 부정선거 그 부분에 많이 문제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게 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걸로 드러났고,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측에서도 3일간의 어떤 투표를 여유 가지고 자기의 지지층을 독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그래서 상당히 그 오미크론과 관련된 코로나 관련된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겠지만, 사실 지금 자가격리 한다고 하더라도 밖에 나올 수 있거든요. 예전과 틀려요. 그러면 사실 지지층들은 나와서 투표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사실은 양쪽 어느 쪽이든 지지층을 독려해서 투표자에 얼마나 많이 이끌어내느냐, 그게 사실은 결과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전 선거운동 또 본 선거운동에서 총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개표 방송을 당일에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 투표를 할 생각입니다.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예, 사전 투표를 하루 앞둔 오늘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입장, 그리고 어제 TV 토론의 뒷이야기들, 그리고 여론조사에 대한 민심, 사전 투표 이야기까지 모두 다 여러분들에게 다 보도해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과 발빠른 소식, 정확한 내용 들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